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입니다. 머니인사이드에 또 다시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AI가 이제 침투 정도가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공과대학에 있다 보니 우리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 개발자들이 이분들이 AI를 쓰는 또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업무를 AI한테 많이 맡기고 또 AI를 만든 사람도 또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이라 이게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AI가 해주고 있어서 처음에는 모든 개발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내가 일주일 하던 거를 하루 만에 끝낸다, 뭐 하루에 할 일을 2시간 만에 끝낸다,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이 이제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 그냥 나는 기획자야, 나는 코딩은 항상 개발자한테 맡겼어 하던 분들이 본인이 이제 개발을 맡길 필요가 없이 그냥 AI한테 맡겨서 결과를 자기가 기획했던 거와 연동을 시키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공대 출신이고 뭐 컴퓨터 전공이 아니라 난 문과입니다 하는 분들도 이 바이브 코딩 배워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40, 50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버티면 한 10년은 가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20, 30대 더 큰 임팩트는 이제 지금 학생들 10대 아니 0대 젊을수록 점점 AI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AI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가 가장 성능이 안 좋은 AI. 그러니까 오늘 대단하잖아요, 얘가 하는 게. 근데 얘가 최악이에요. 앞으로 나올 AI는 매일매일 얘는 점점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나이가 젊을수록 점점 센 놈하고 나중에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수록 더 AI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모든 조직에서 부장이나 이제 임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원이나 대리가 그걸 실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AI한테 시킬 수도 있네? 똑같은 일을? 그랬더니 얘는 정말 밤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내가 질문하면 그냥 몇 초 만에 답을 탁탁 내고 뭐 보고서 써 그러면 한 3분, 5분 후에 가보면 다 써져 있고 수십 페이지짜리. 그러면 이제 내가 굳이 젊은 신입을 내가 뽑아야 되나?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도 회계사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회계사 시험을 붙은 젊은이들이 회계법인에 가서 이제 그 인턴을 해야 되는데 회계법인에서 안 뽑는 거죠. 금년만 안 뽑겠어요? 내년엔 더 안 뽑을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당면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부장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잘하냐면 이제 상무님이나 전무님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뭐뭐를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1, 2, 3 스텝을 쫙 이해를 하고 계획을 짜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잘하는 김 부장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하려면 학교에서 이제 소위 공부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라는 건 뭐냐면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그 나의 지식을 동원해서 명확한 답을 빠른 시간 내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공부 잘하는 거고 일 잘하는 거고 우리 사회 뭐 우등생 엘리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제일 위험한 거죠. 왜? AI가 그거 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성실하다? 성실한 사람은 아침 9시에서 5시가 아니라 7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일한다. 성실하다. 쉬지도 않는다. 근데 AI는 못 당해요. 아무리 내가 성실해도 나 잠을 자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 AI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지식도 밀리고 성실성에서도 AI한테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까지의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이 AI의 넘버원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기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획이라는 게 회사 내에서도 기획을 하지만 내가 만약에 기획을 또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나가서 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려면 머릿속에 기획안이 한 5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번 해보고 안 되면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죠. 결국 창업하는 사람은 머릿속 기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1, 2, 3 다 실패해도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4번, 5번을 또 생각해내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건물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오피스도 뭐 사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직원들을 뽑고 월급을 줘야 되니까 이게 뭐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구현이 돼서 상품이 되고 서비스가 돼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려면 그 갭이 몇 달, 몇 년이 걸리지 않나요? 그럼 그동안 내가 어떻게 버티느냐.
굉장히 큰 돈이 필요했죠. 자금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데 이제는 AI를 만약에 뭐 100%는 아니더라도 10명의 직원을 썼던 사람이 2명만 사람 직원을 쓰고 나머지 일은 다 AI에 맡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기 투자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심지어 나 혼자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현재는 직원 없어. 이런 경우도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다. 바꿔 얘기하면 조직 내에서 버티고 있는 건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고, 반면에 밖으로 나갔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창업을 했을 때의 기회는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원래 굉장히 큰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던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어떤 조직에서 하던 일을 계속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 린치핀에서 얘기한 그런 어떤 기존의 틀을 깬 사람이에요. 바로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제안을 하고 실제 기업에서 다이렉트 마케팅을 구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린치핀인 거죠. 회사를 나가지 않고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조직 생활 해본 사람은 알지만 원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하자 그러면 그 뭐야 이거. 그리고 윗분들도 야 이게 뭐야, 이거 돼? 야, 돈만 많이 들고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갖 믿음이 없고, 그다음에 뭐 하겠다 그러면 야 좀 가만히 있어. 네가 왜 설쳐? 이제 이런 압박들이 전 세계 모든 조직에 다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걸 다 뚫고 사내에서 그런, 우리가 이제 트라이브와 리더 얘기도 또 다른 책에서 나오는데 그 역할을 본인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블로그를 열심히 썼고, 그래서 세계 블로거들 랭킹 25위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고요. 또 수많은 저서를 남겼더라고요. 사실 이 린치핀이라는 책은 15년 전에 나왔고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AI 얘기하던 시절이 전혀 아니고요. 챗GPT도 없던 시절인데, 그때 이미 기존의 틀을 깨라, 어떤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나만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감하게 해라, 비전을 가지고 해라, 이런 이제 린치핀을 썼는데, 그때 누구든 그 책을 읽었다면 그래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참 좋은 얘기야, 그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조직에서 우리가 계속 모든 사람이 큰 조직에 살아남아 있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와, 이 사람은 15년 전에 뭐 AI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AI 시대에 너무나 절실한 우리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길을 이미 제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찌 보면 15년 전에는 괜찮은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거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어떤 생각의 시점을 던져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린치핀은 기존 틀에서 하던 일 계속하지 말고 나만의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트라이브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부족, 트라이브를 만들고 내가 그분들에게 나의 비전을 어떻게 소통을 시키느냐, 또 트라이브의 멤버들끼리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요. AI 시대에 내가 회사를 미리 나오거나 아니면 밀려 나왔을 때 어떤 대안이 나한테 있느냐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두 권을 골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AI를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AI가 재밌는 거는 얘가 언어의 천재죠. 그런데 얘한테 일을 시키려면 사람이 언어를 또 잘 구사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이 굉장히 명료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 일을 시켜야만 얘가 기가 막힌 성능을 보여주고, 명확하지 않고 대충 얘기를 하면 얘도 대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은 언어 능력이 좋아야 된다. 언어적으로 잘 구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사람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문해력. 우리가 사실 100년 전을 돌이켜보면요. 그때 글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때는 글을 읽을 수 있다 없다가 굉장히 큰 어떤 기준이 됐을 거고, 또 한 30년 전 정도만, 40년 전에는 또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막 들어왔을 때는 컴퓨터 할 줄 알아?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 이게 하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AI 아닌 어떤 사람의 덕목으로 봤을 때 저는 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건 사실 리더의 덕목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비판적 사고가 되겠죠. 뭐 AI가 주는 답을 보고 무조건 따라하느냐 아니면 내가 AI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AI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는 사람. 이런 덕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그 트라이브의 이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200년 전에 농경 시대에 갑자기 이 사람 책이 제안하는 것처럼 내가 밖으로 튀어나가서 새로운 트라이브를 이건 굉장히 힘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 그리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존 조직에서 나와서 나의 비전만 확실하다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은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AI라는 기술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잘 다룰 수 있다면 그만큼 나는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된다. 그리고 그 리더로서 비전을 낼 때도 AI를 활용하는 비전을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 기획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획 능력은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일을 좀 해봐야만 기획이 돼요. 만약에 제가 그냥 대학 교수인데 갑자기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 감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그 내막을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축구 감독으로서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의 기획을 하려면 축구 감독을 했든가 축구 행정가를 했든가 선수를 했든가 뭔가 그 분야에 몸담고 거기에 분야에 대한 업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능력과 그 업에 대한 이해,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속도로는 AI를 못 이기고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데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는 거리가 물론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멀리 쳐도 이제 방향이 엉뚱한 대로 치면 이거는 멀리 갈수록 위험한 거잖아요. 옛날에 제 은사님 중에 이면희 교수님이란 분이 계셔서 가장 위험한 공무원은 머리가 나쁜데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서를 가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막 열심히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면 열심히 한 만큼 부서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게을러도 좋다. 머리가 좋아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리 AI 시대에서도 속도는 AI를 쓰면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방향을 잘 잡아서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린치핀이 한 15년 전에 나왔고요. 트라이브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린치핀은 어떤 개인에 대한 타겟이 됐다면,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도 린치핀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고, 트라이브스는 그 린치핀이 됐을 때 내가 나의 동조자, 우리 편, 내 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트라이브스라 그랬고, 뭐 우리말로는 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인플루언서와 팔로워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단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단자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퇴사하고 나와서 내가 밖에서 새로운 어떤 트라이브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창업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내에서도 자기가 이단자로서 어떤 린치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에서도 트라이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내가 사직을 안 하고도 퇴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용기가 제일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요. 그거를 보고 좀 용기를 내서 그리고 무슨 트라이브라 그래서 100만 명은 모아야 되나?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5명, 아니 3명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와 함께 세상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또는 회사 내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내 우리 팀에 나 포함해서 한 3명만 있어도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는 있다. 다만 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겠죠. 결국은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결국 비전이라는 거는 어떤 기존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아예 기존의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방식, 질서, 가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내는 그 비전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소통을 해서 설득하는 능력.
이게 결국은 리더의 역할인 것 같고, 이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잖아요. CEO들 보면 회사의 크기와 무관하게 결국 훌륭한 CEO라는 거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직원들을 잘 설득해서 따라오게 하는, 그게 이제 좋은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설득 능력, 이 두 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결국 자기의 부족을 어떤 식의 부족을 만드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리더고 부족을 만든다 할 때 무슨 어떤 뭐 사회 활동, 뭐 환경 운동을 한다면 그건 뭐 돈 버는 거와는 상당히 없겠지만, 부족이 기업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족을 만든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결국 수익을 창출하려면 누군가에게는 어떤 밸류를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내가 벌려면 누군가에게 가치를 줘야 되는데, 그 가치, 뭐 소비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일 수도 있고, 그 회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풀어줬다.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나의 리더와 그 팔로워들이, 트라이브의 멤버들이 함께 거기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리랜서들도 보면 자기가 팔로워들을 좀 만들면 이 몸집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이미지는 뭐 한 달에 100개 만들 수 있다. 근데 내가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나의 비전이 있고, 그러면 팔로워들을 모아서 내가 1000개를 수주를 받아서 나의 팔로워들에게 그 일을 주고, 그분들도 또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인 창업이 아닌 더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리더와 트라이브라고 봅니다. 사실 15년 전에 린치핀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래, 뭐 기업에서 내가 맨날 하던 일 반복해서 토미바퀴의 한 일부로서 무슨 너트와 볼트 같은 존재로서 내가 사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비전을 실현하려면 린치핀이 돼야겠다, 뭐 이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돼서 2026년에 이걸 다시 본다면, 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가 된 거 아니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좋다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간다. 좀 더 우리에게 이 책에서 설파하는 어떤 방향이 그리로 갈까 말까가 아닌 이리로 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책은 똑같은데. AI 시대에 어떤 거대 조직의 한 부품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죠. 뭐 금년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래 못 갈 수 있다. 그 정년 퇴임한 다음에 뭐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년은커녕 5년, 10년 후에 우리 회사가 사람이 다 나갈 수도 있다. 이랬을 때 나는 린치핀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린치핀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린치핀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프리랜서도 좋지만 프리랜서로 존재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비전을, 소통을 통해서 그 트라이브를 만들 거냐에 대한 이야기, 만들면 뭐가 좋으냐,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26년 AI 시대에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요? 그래, 이런 길이 있구나. AI로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도 나갔을 때 난 어떻게 생존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바로 이런 길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길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